지역은 기적에 가까운 심장이식을 기다리기보다 아름다운 정리를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은호, 그리고 AP그룹을 키지기 위한 마지막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지역의 마지막 정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역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이 지역은 그날 밤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그 냉혹한 선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3개월입니다. 심장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은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사랑하는 지은호에게도, 동생 수빈에게도. 지역은 끝까지 강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박성재에게만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밤이 깊은 회사 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지역은 물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불안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재야, 나 할 말 있어. 내 말 끝까지 들어줘야 해. 지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뭐가 이렇게 심각해? 큰 사고 쳤어? 아니면 너 또 뭘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성재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 심장이식 없이는 힘들단다. 시한부래. 3개월. 그 말이 떨어지자 성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 너 지금 장난치지 마.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나한테만 이래놓고 나중에 오해였어. 이러면 진짜 죽여버린다. 지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이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사실이야. 지역은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갈라졌습니다. 성재가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은호한테는 말했어? 안 했어. 앞으로도 안 할 거야. 지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은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너 좋아하는 거 다 아는 애인데. 성재가 말을 잇는 순간 자기 입에서 좋아한다가 튀어나온 걸 깨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 못하는 거야. 은호는 한번 붙잡으면 끝까지 놓지 않는 애야. 내가 사라지면 은호는 나 때문에 자기 인생까지 망칠 거야. 난 그걸 볼 수 없어. 성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그럼 혼자 몰래 죽겠다는 거야? 지역은 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진지하게 부탁을 꺼냈습니다. 성재야, 일단 비밀로 해줘. 나 대신 뒤치다꺼리 좀 해줘. 내가 잘 죽을 수 있게. 성재가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잘 죽을 수 있게? 지금 너 사람한테 그걸 부탁하냐?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가지만 부탁할게. 일단 수빈이랑 결혼해줘. 그리고 내가 없을 때 AP그룹을 맡아서 은호랑 운영해줘. 내가 옆에서 은호 사업 도와줘. 마지막으로 내 병세가 들키지 않을 은신처를 마련해줘. 사람들 눈 피해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 성재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수빈이는 내 여자야. 그건 내가 알지. 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아.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내가 없어지면 우리 집은 또 무너진다. 아버지 이상철, 어머니 김다정. 겉으로는 버텨도 속은 이미 금이가 있어. 최근에 집안 상도 치렀고 다들 겨우 버티는 중이잖아. 내가 먼저 가면 그 2사람은 못 버텨. 지역은 말끝을 낮췄습니다. 아들이 없어진 자리를 성재니가 사위가 되어서 아들 노릇해줘. 성재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너 지금 너답지 않게 왜 이렇게 잔인해? 나도 알아. 지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 잔인함이 우리 엄마 아빠를 살릴 수 있다면 난 그 잔인함을 내가 뒤집었을 거야. 너는 수빈이를 사랑하고 수빈이도 널 좋아해. 어차피 언젠가 결혼할 사이면 내가 살아있을 때 빨리 해. 내가 밀어붙여서 명분을 만들게. 성재는 목이 꽉 막힌 얼굴로 물었습니다. 둘째는 왜 하필 은호야? 지역은 시선을 잠깐 피했습니다. 은호는 내가 못 지켜준 사람이라서. 지역은 말이 끝나자마자 스스로도 놀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은호한테 버틸 기둥이라도 남기고 싶어.
회사라도 일이라도. 성재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너 은호 좋아하지? 지혁은 대답 대신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성재는 한참 후에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근데 조건이 있어. 너 혼자 멋대로 사라지는 건 내가 막는다. 최소한 마지막까지 숨은 쉬게 해야지.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지혁의 다리가 순간 풀렸습니다. 지혁은 벽을 짚고 숨을 골랐고 성재는 아무 말 없이 지혁의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하면 서로가 더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병원 다시 가자. 다른 병원도 가보고. 너 혼자 결론 내리지 마. 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했어. 검사도 확인도. 지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숨기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잘하는 건 버티는 거지. 지혁은 잠깐 성재를 바라보다가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버티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하더라. 지혁은 그 말로 병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성재는 그 한마디가 더 무서웠습니다. 둘은 주차장까지 같이 내려갔습니다. 성재가 차 키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너 오늘 집에 가? 지혁이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가 바로 알아차려. 엄마는 나보다 눈이 빨라. 지혁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참을 때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성재가 답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 갈 건데? 지혁은 잠깐 하늘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아무 일 없는 척 집에 들어갈 거야. 내가 무너진 얼굴로 들어가면 그 집은 바로 무너진다. 성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 성재는 지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야, 너 진짜 사라지면 난 너 용서 안 해. 지혁이 손목을 빼지 않고 그대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한 거야. 내가 사라져도 너는 내 인생 살아. 너까지 무너지면 내가 미안해서라도 못 죽어. 성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 진짜 끝까지 사람 마음으로 협박한다. 지혁도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내가 가진 무기가 그거밖에 없어. 그날 새벽 지혁은 혼자 병원 주차장 한 구석에 차를 세웠습니다. 지혁은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숨만 쉬었습니다. 밖에서는 지나가는 차 소리와 사람 발소리가 섞여 들렸지만 지혁에게는 심장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혁은 주머니에서 진단서 봉투를 꺼내 한참 바라보다가 봉투를 뜯지 않은 채 다시 구겨 넣었습니다. 지혁은 생각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사람 인생을 이렇게 바꿔도 되나? 그리고 지혁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끝내자. 다음 날 박진석은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였지만 칼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는 고성희의 과거와 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했고 마침내 서류가 한 줄로 이어지는 순간 박진석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혐오가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수치심이 몸을 뜨겁게 태웠습니다. 퇴근 전 박진석은 고성희를 거실로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안으로 집에서 나가.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희가 웃는 척하며 대꾸했습니다.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박진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입 다물어. 너는 지금부터 내 아내가 아니다. 내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내 얼굴이 여기 있으면 그땐 내가 직접 끌어낼 거다. 고성희는 잠깐 얼어붙었다가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집을 내가 당신을.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다 봤어. 박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훔쳤는지도 봤고, 내가 버린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봤고,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괴롭혔는지도 봤다. 고성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은호 말이에요? 난. 변명하지 마. 박진석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박진석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고성희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드레스룸으로 달려가 비밀 금고 앞에 섰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만일을 대비해 숨겨둔 서류와 빼돌린 재산과 박진석을 흔들 약점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고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금고 안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서류도 없고 현금도 없고 보석함도 없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고성이는 입술을 부르르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한 박진석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반사적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진짜 나를 내쫓을 수 있을까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박진석이 코트를 벗으며 고성이를 한번 봤습니다. 이 집에서 당신 시간은 다 끝났어. 고성이가 맞섰습니다. 나가라고요? 나가면 당신도 웃음거리 됩니다. 내가 가진 게 뭔지 당신도 알잖아.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내가 가진 걸 먼저 가져왔어. 고성이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박진석은 말없이 고성이의 팔을 잡고 현관 쪽으로 끌었습니다. 고성이는 버둥거렸습니다. 나요. 이거 폭행이에요. 박진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구두를 신을 틈도 없었습니다. 맨발로 바닥에 끌려나갔고 현관문 밖으로 그대로 밀려났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고성이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멸감이 더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나를 이렇게까지. 고성이가 울먹였지만 박진석은 문틈으로 마지막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너는 남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했어.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고성이는 문 앞에서 한번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딸 영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나야. 고성이가 목이 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영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를 내쫓았다고 들었어요. 너까지 나버리니. 고성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영나가 짧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믿었어요? 엄마는 늘 엄마만 믿었잖아요. 고성이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영나야, 너는 내가 누구 덕분에. 그만해요. 영나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엄마처럼 살기 싫어요. 엄마가 어디로 가든 이제 제 삶까지 끌고 가지 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고성이는 빈손으로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금고가 비어있던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성이는 끝났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의 약점만 잡으면 다시 올라간다. 박진석은 집안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가 바로 부른 사람은 박성재와 박영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서 있었고 바닥에 남은 고성이의 구두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언제부터 알았냐? 성재가 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전부는. 대답만 해.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영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전부는 몰랐어요. 엄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느꼈지만 박진석이 비웃었습니다. 숨기고 또 숨기고. 너희 둘은 그 숨김을 곁에서 봐주고 있었어. 그게 공범이야. 성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이 무너질까봐 겁났습니다. 박진석이 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집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 너희는 그 무너짐 위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던 거다. 박진석은 성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옆에서 일하지 마라. 하지만 도망도 못 간다. 내가 숨긴 것만큼 갚아라. 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갚으라는 겁니까? 박진석은 잠깐 침묵하다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 지역을 지켜. 성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역을요? 박진석은 눈빛을 가라앉혔습니다. 그 애가 은호를 지킨다는 걸 난 알아. 은호는 우진에게 간을 이식해준 내가 빚진 아이다. 내가 갚을 길이 없으면 그 애라도 지켜라. 성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진석이 이미 지역의 병세를 눈치챈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지역이 만든 정리가 찢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영나에게도 말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오늘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을 배워. 영나는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박진석이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너도 고성이처럼 빈털털이 된다. 영나가 가만히 웃었습니다. 빈털털이어도 괜찮아요. 저는 엄마처럼 부자여도 마음이 텅 빈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박진석은 딸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영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저는 집 나갈게요. 지금 나가는 게 도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박진석의 손이 떨렸지만 그는 끝내 더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가. 대신 내가 넘어져도 내가 다시 손 잡아준다는 보장은 없어. 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에요. 영나는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갔습니다. 영나는 집을 나와 택시도 잡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끝이 저릴 만큼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영나는 오히려 그 차가움이 정신을 깨운다고 느꼈습니다. 골목 끝에서 지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환은 영나의 가방을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진짜 나가시는 거야? 지환이 물었습니다. 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나도 내 발로 걸어가 보려고. 지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이 알면 난리 나실 텐데. 영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난리 나면 어때? 엄마가 나가도 난리 안 났잖아. 지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나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환 씨, 나 이제 보호 필요 없어. 감시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 지환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대신 하나만 약속해. 무슨 일 생기면 연락은 해. 나도 더 이상 모른 척하기 싫어. 영나는 그 말에 잠깐 눈이 젖었습니다. 고마워. 영나는 짧게 말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재는 AP그룹 지역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은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로비에 성재가 들어서자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성재는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만 짧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부르셨어요. 오늘부터 제가 일부 업무를 맡습니다. 잠시 뒤 지역이 성재를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지역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은호 모르게 인수인계 시작하자.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 이게 다 마지막 정리라서 그러는 거지. 지역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정리 맞아. 내가 없어도 회사가 굴러가야 해. 은호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야 해. 성재가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말해. 은호한테. 너 혼자 죽는다고 해서 세상이 조용해지는 거 아니야. 지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은호는 나를 살리겠다고 덤빌 거야. 그럼 은호 인생이 찢어진다. 난 그걸 못 봐. 그때 대표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습니다. 지은호가 서류를 들고 들어오다 두 사람을 보고 멈췄습니다. 선배님, 성재 선배님이 왜 여기 계세요? 은호의 목소리가 단정했지만 눈이 더 빨랐습니다. 지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업 확장 준비 중이야. 해외 지사도 검토하고 있고. 성재가 경험이 있으니까 도움 받으려고. 은호는 지역을 똑바로 봤습니다. 선배님 진짜예요? 지역이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그 거짓말이 너무 능숙해서 은호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은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배님 어디 아프세요? 성재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역은 잠깐 눈을 깜빡였지만 곧 웃었습니다. 아프긴. 일이 많아서 피곤한 거지. 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면 저를 이렇게 피하지는 않으셨어요. 지역의 얼굴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는 곧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오해야. 요즘은 일에 집중해야 해서 그래. 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지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고 문이 닫히자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이렇게 해야 해. 은호에게 말 안 할 거야. 지역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약속대로 비밀 지켜줘. 지역은 가족에게도 또 다른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미팅이 잡혔어요. 해외 지사 준비 때문에 잠깐 나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은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이상철이 신문을 접으며 물었습니다. 또 해외냐? 몸은 괜찮냐? 지역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김다정은 지역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마른 손, 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다정은 엄마의 본능으로 뭔가를 느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혼 준비 시작해. 빠르게. 성재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수빈을 떠올렸습니다. 수빈은 사랑을 꿈꾸면서도 조건을 따지고 늘 불안해하며 더 안전한 삶을 찾는 아이였습니다. 성재는 결국 수빈을 불러냈습니다. 카페에서 수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오빠 갑자기 결혼이야? 무슨 일이야? 성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빈아, 우리 빨리 결혼하자. 수빈이 웃으려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나 임신했어? 수빈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고 그 순간 성재는 지역이 말했던 혼전 임신이라는 거짓말이 이미 수빈의 머릿속에 올라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재는 눈을 감았다 뜨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실수한 걸로 하자. 수빈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오빠 미쳤어? 그걸 왜? 시간이 없어.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왜 없어? 수빈이 물었지만 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지역의 목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빈은 성재의 얼굴을 보다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집 때문이지. 우리 오빠 때문이지. 수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 때문이야. 내가 너 놓치기 싫어서 그래. 거짓말 위에 거짓말이 쌓였습니다. 수빈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빠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나도 하자. 결혼을 밀어붙이는 과정은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이상철이 반대했습니다. 이상철은 결혼을 종용해왔지만 너무 급한 결혼은 본능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이상철이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임신이라고? 그게 말이 되냐? 수빈이 얼굴이 하얘졌고 성재가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철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죄송으로 끝날 일이냐? 결혼은 책임이다. 아이가 있다면 더더욱. 그 말에 지역은 속으로 울었습니다. 이상철이 아이를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역은 그 책임이 자신에게 남아있기를 바랐고 그래서 더 서둘렀습니다. 지역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성재는 책임질 사람입니다. 수빈도 결심했습니다. 김다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역아, 너는 괜찮니? 이렇게 갑자기. 지역은 엄마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제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다정은 더 묻지 못했고 대신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아, 무서워도 같이 하자. 우리 같이 버티자. 수빈의 눈물이 터졌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김다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정은 거실 불을 아주 작게 켜고 앉아 있다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온 이상철과 마주쳤습니다. 이상철도 잠을 못 자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신도 못 자요? 다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상철은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지 않냐? 나는 결혼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막상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불안하더라. 다정은 손끝으로 컵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지혁이가 요즘 좀 다르지 않아요? 웃는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상철이 잠깐 멈췄습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이상철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다정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철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자꾸 멀어지는 느낌을. 다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민해도 좋아요. 엄마는 원래 예민한 거잖아요. 근데 나 요즘 자꾸 겁나요. 예전에 어머니 보내고 우리 가족이 겨우 버티고 있는데 또 누굴 잃는 꿈을 꿔요. 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철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정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다. 이상철이 말했지만 그 말은 다정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우리가 버텨야지. 지혁이도 버티고 있을 거다. 다정은 이상철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정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비밀을 숨기든 나는 엄마니까 알아채야 한다.
하지만 다정은 동시에 또 다짐했습니다. 알아채더라도 지혁이가 무너지지 않게 나는 끝까지 웃어야 한다. 결혼식 날짜는 말도 안 되게 빨랐습니다. 주변에서는 웅성거렸습니다. 혼전 임신이라더라. 재벌가랑 엮이면 원래 빨라.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급해? 그 소문은 은호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은호는 축하하려고 마음을 먹으려 했지만 가슴이 자꾸 시큰했습니다. 불안은 이유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지혁은 성재와 다시 만났습니다. 성재가 물었습니다. 내일 결혼식까지는 같이 있어주는 거지. 그 다음은 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식 끝나면 나는 사라질 거야. 성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야, 너 진짜 그럴 거야? 지혁이 낮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난다. 나는 조금 일찍 떠나는 것뿐이야. 너는 떠나는 사람보다 남는 사람을 지켜. 성재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호한테 인사라도 해. 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사하면 붙잡힌다. 붙잡히면 내가 약해진다. 약해지면 정리가 무너진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정리라니. 박진석이 낮게 웃었습니다. 이지혁, 내 인생을 누가 허락받고 정리하냐. 성재의 얼굴이 새하얘졌고 지혁도 순간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숨기는 게 뭔지 나는 대충 안다. 그리고 그걸 숨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혁은. 박진석이 성재를 쏘아봤습니다. 너는 입 다물어. 너는 이미 한 번 숨겼다. 박진석이 지혁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심장이지. 지혁은 숨이 멎는 줄 알았지만 끝까지 웃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고성희한테 속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거짓말이 어떤 얼굴을 하는지 안다. 내가 지금 그 얼굴을 하고 있다.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결혼식 내가 지켜본다. 그리고 내가 그날 이후 사라지면 나는 널 반드시 찾는다. 박진석이 나간 뒤 방 안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 이제 끝났어. 박진석 회장님이 눈치챘어. 지혁은 창밖을 보며 아주 조용히 답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더 빨라졌어. 지혁은 성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내일 결혼식 끝나면 은호가 날 찾지 못하게 해줘. 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성재는 마음속으로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지혁을 숨기지 않겠다. 대신 도망치지 못하게 묶어두겠다. 결혼식 당일 식장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마음들은 각자 지옥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 울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무서워? 그 말에 김다정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식이 시작됐고 성재가 입장했습니다. 수빈이 들어올 때 하객들이 탄성을 내뱉었지만 수빈의 미소는 축복이라기보다 결심 같았습니다. 수빈은 성재의 손을 잡는 순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진짜 임신한 거 아니잖아. 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알아. 미안해. 수빈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근데 오빠, 이 거짓말 우리 둘만 하는 거 아니지? 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빈이 하객 뒤편에 서 있던 지혁을 바라봤고 수빈은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나 때문이 아니라 지혁 오빠 때문이구나. 식이 끝나고 축하 인사가 이어질 때 지혁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지혁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선배님, 저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은호의 눈이 붉었습니다. 요즘 왜 저를 이렇게 피해요? 지혁은 멈칫했습니다. 은호의 눈빛은 질문이 아니라 애원이었습니다. 은호가 더 가까이 말했습니다. 저 버려지는 거 익숙한 사람인 거 알아요. 근데 선배님한테까지 익숙해지고 싶지 않아요. 지혁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호야, 지금은 뭐예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님 아프세요? 아니면 제가 뭐 잘못했어요? 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이 두 사람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지은호 씨, 결혼식 끝났습니다. 이제 이 사람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은호가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선배님 왜 이러는지 아세요? 박진석은 잠깐 멈칫했지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히는 모른다. 그런데 너는 알아야 할 사람이다. 그 말은 은호에게 더 큰 공포였습니다. 은호는 지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선배님 제발이요. 지혁은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는 말은 떠나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은호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낼 거면 처음부터 왜 저한테 다정하게 굴었어요? 지혁은 뒤돌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기였습니다. 어디서 옷을 구했는지 화려한 코트를 걸치고 나타났고 눈빛은 여전히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다들 행복하네.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와요? 고성이는 은호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궁금하다며? 오늘 오라 했지. 박진석이 앞으로 막아섰습니다. 나가. 고성이가 비웃었습니다. 나가라고? 당신이 날 내쫓았지. 근데 나도 할 말이 있어서 왔어. 고성이는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야 하지 않나? 왜 이렇게 급하게 결혼을 시키는지. 성재가 달려왔습니다. 고성애 씨, 입 다물어. 고성이가 성재를 향해 웃었습니다. 성재야, 내가 나한테 그럴 자격 있어? 너는 나를 숨겼잖아. 그 순간 지혁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지혁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혁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한 발 물러섰지만 은호는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호가 본능적으로 지혁에게 달려가 팔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지혁은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손목을 잡는 순간 느꼈습니다. 차가운 맥박, 너무 약한 힘이었습니다. 고성이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너희가 숨긴 게 그거였네. 은호가 고성이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고성이가 은호에게 귓속말을 던졌습니다. 지은호, 내가 붙잡은 그 사람 오래 못 산다. 그 말에 은호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은호는 고성의 말이 거짓말이길 바랐지만 지혁의 차가운 손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고성이의 팔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그 입 이제 법이 막아준다. 고성이는 끌려가면서도 웃었습니다. 문이 닫힌 뒤 은호는 지혁을 부축해 조용한 복도로 데려갔습니다. 은호는 눈물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선배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혼자 견뎠어요? 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야, 나는 너를 살리고 싶었어. 은호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고 있어요. 성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은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호 후배, 죄송해요. 그 사과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사과였습니다.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재 선배님도 알고 있었어요?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숨겼어. 은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저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눈물만 바라봤고 그 눈물이 지혁의 심장보다 더 아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그날 밤 지혁은 사라졌습니다. 가족에게도 은호에게도 직원들에게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긴 것은 해외지사 설립이라는 거짓말과 한 장의 문서였습니다. 은호는 밤새 회사에 남아 대표실을 지켰습니다. 펜 하나, 메모지 하나, 커피 자국 하나가 평소와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똑같음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그때 성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호는 성재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성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낼 거예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또 버려진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믿은 사람에게. 성재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이 가족이 알면 다 무너진다고 했어. 은호가 비웃었습니다. 그 가족 안에 제가 있었어요? 저는 가족도 아닌 거예요? 성재가 눈을 감았습니다. 지혁은 너를 가족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더 못 말했어. 은호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 숨었어요? 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호는 그 침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성재 선배님이 숨겼네요.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혁을 살리고 싶으면 지금은 모르는 척해야 해.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혁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은호도 그걸 봤습니다. 받아요. 은호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성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수화기 너머로 지혁의 목소리가 아주 약하게 들렸습니다. 성재야. 괜찮냐? 성재가 울컥했습니다. 내가 괜찮냐고 묻냐? 지혁이 끊어 말했습니다. 수빈이는 울지 않냐? 성재가 목이 메었습니다. 울지. 내가 사라졌다고 울어. 지혁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미안하다. 성재는 결심했습니다. 숨기지 않겠다고. 성재는 수화기를 조금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야, 은호도 여기 있어. 수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지혁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은호야. 은호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선배님, 어디 계세요? 지혁이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지금 이대로 가. 은호가 소리쳤습니다. 이대로가 뭐예요? 이대로가 선배님 정리예요? 선배님은 살아야 해요. 지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살 수 없어. 그 한마디가 은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은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무너져요. 수화기 너머로 지혁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면 안 돼. 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되는 건 선배님이에요. 저한테 다정하게 굴고 믿게 하고 가족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혼자 사라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 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위치 말해. 내가 갈게. 지혁이 숨처럼 웃었습니다. 오지 마. 오면 다 무너져. 그때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지혁의 숨이 끊기는 듯 했습니다. 성재가 소리쳤습니다. 아, 지혁아. 은호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선배님. 몇 초 뒤 지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더 약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숨이. 성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야, 제발. 지혁이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어디인지 말하면 너희가 다 무너져.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대표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호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찾을 거예요. 숨겨도 찾을 거예요. 은호의 눈빛은 울음이 아니라 전투였습니다. 성재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라지면 반드시 찾는다. 그 말이 협박이 아니라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대표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수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빠. 지혁 오빠 어디 갔어? 수빈의 울음은 결혼의 울음이 아니라 가장 큰 기둥이 무너질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이어 성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박진석이었습니다. 성재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지혁 사라졌지.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성재가 아무 말도 못하자 박진석이 이어 말했습니다. 너는 또 숨길 거냐? 이번엔 말할 거냐? 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혁이 숨고 싶어 했습니다.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숨고 싶다고 숨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애는 내가 숨기면 죽는다. 너는 이미 한 번 숨겨서 한 사람을 죽일 뻔했다. 이번엔 죗값 치를 준비됐냐?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찾는다. 너는 내 옆에 서서 같이 찾아라. 도망치지 마라. 전화를 끊자 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찾으면 선배님도 더는 도망 못 치겠네요.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수빈은 성재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복도 끝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 앞이었습니다. 수빈이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오빠, 나한테는 언제까지 거짓말할 거야? 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빈아, 미안해. 근데 지금은 뭐?
수빈이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오빠는 늘 지금은이야. 근데 그 지금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성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지혁이 죽어. 성재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자신이 그 금지된 비밀을 꺼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수빈이 숨을 삼켰습니다.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지혁이 가족이 알면 다 무너질 거라고. 그래서 나한테 숨기라 했어. 수빈은 바닥에 주저앉을 뻔하다가 벽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그럼 내 결혼은 사랑이 아니고 장치였던 거야? 성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빈은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수빈은 아주 현실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 지혁 오빠가 어디 숨었는지 알아? 성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몰라. 아니, 모르는 척하는 거야. 수빈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오빠, 나 바보 아니야. 수빈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오빠, 나 이제 오빠만 믿고 입 다물지 않을 거야. 지혁 오빠를 살릴 방법이 있다면 나도 찾아야 해. 그 무렵 은호는 지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혹시 형이 최근에 자주 가던 곳 있어요? 혼자 숨어서 전화 받던 곳. 은호는 그 문장을 보자마자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환 씨, 어디요? 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형이 이상한 날이면 항상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서울 외곽 쪽이에요. 오래된 오피스텔 단지인데. 성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야, 그럼 거기일 수도 있겠다. 은호는 바로 말했습니다. 지금 가요. 성재가 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가면 지혁이 도망칠 수도 있어. 도망치면 또 쫓으면 돼요. 은호가 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선배님, 지혁 선배님이 정리하려는 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리가 끝이 아니라고 믿어요. 수빈도 말했습니다. 나도 갈게. 내 결혼이 장치였어도 내가 거기서 사람 하나 살릴 수 있으면 그걸로 내 결혼을 덜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 성재는 결국 박진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단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숨게 두면 죽는다. 우리가 더 빨리 찾아야 한다. 그리고 성재야, 내가 그 아이를 친구라 부르려면 친구답게 해라. 친구는 혼자 죽게 안 둔다. 그 말이 성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은호와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가자. 그때 고성이는 다른 곳에서 같은 밤을 맞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값싼 모텔방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 씨, 나 좀 도와줘.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낮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가진 걸 다 뺏겼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야. 누군가의 약점을 다시 잡아.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약점. 누구?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돈보다 사람을 약점으로 삼지.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은호가 아니라 지혁을 떠올렸습니다. 고성이는 결혼식장에서 봤던 지혁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성이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약점은 사람이지.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코트를 다시 걸쳤습니다. 지은호가 붙잡는 사람을 내가 먼저 잡으면 판이 다시 뒤집히겠지. 그렇게 같은 밤 세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재와 은호와 수빈, 박진석, 그리고 고성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 한 방에서 지혁은 불도 켜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얼굴을 반쯤만 비췄습니다. 지혁은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미안해. 지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아주 조용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노크는 없었고 대신 자물쇠를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지혁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문을 닫지도 열어젖히지도 않은 채 문턱에 서서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화가 난 눈빛도 동정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너 혼자 못 간다라고 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혁은 한순간 숨을 삼켰고 가슴속에서 정리해두었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혁은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 혼자 죽을 권리는 없다. 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내가 정리한다고 세상이 조용해지는 게 아니야. 박진석이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내 뒤에 남은 사람들은 더 아프게 살아. 지.